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발표 IMF 세계 경제 전망 2026년과 2027년 주요국 경제 성장률과 리스크 요인 그리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 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글로벌 이코노미 인 더 섀도우 오브 워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 그늘 속의 세계 경제라고 했습니다. 부제목은 중동 전쟁이 성장과 디플레이션을 저해할 위험을 가하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그룹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 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며 소폭 하향 조정되어 올해 2.3%, 내년 2.1%로 전망을 했고, 유로존은 2026년 1.1%, 내년 1.2%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중동 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1월 전망 수준이 유지되어서 올해 0.7%, 내년 0.6%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0.8, 내년 1.2%로 전망을 했고, 영국은 올해 0.8, 내년 1.3%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3.9%로 전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실효 관세율 하락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어 올해 4.4, 내년 4.0%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큰 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 모두 6.5%로 높게 전망을 했고, 태국은 올해 1.5, 내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이 7.1, 인도가 6.5%, 대만 5.2%, 인도네시아 5.0%, 말레이시아 4.7%, 중국 4.4%, 필리핀 4.1%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으며 내년은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 경정 효과가 보완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반영해서 지난 1월 전망 대비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4.4%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2026년 2.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본 전망은 전쟁이 수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2026년 중반부터 에너지 등의 생산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서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최근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여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IMF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민첩성과 적응력을 정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는 무엇보다도 물가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구조개혁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통화금융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 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권고하는 한편,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한시적으로 적기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 기술 등 분야별 구제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무역 정진 등을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MF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물가 및 금융 안정성 확보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쇼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에 신중하고 단호한 통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안착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팬데믹과 전쟁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타겟팅된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금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 부채를 100조 원 이상, 작년에도 127조나 증가했는데 올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가 채무 D환이 1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의 20대, 30대가 3, 40년 후에는 모두 갚아줘야 할 반드시 국가 부채인 겁니다. 세 번째, 구조개혁과 국제협력,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서두르야 한다. 특히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협력하고 국제경제 관계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잘 소통되는 무역정책 프라임 워커를 바탕으로 무역 통합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